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본격적인 개학 시기가 시작되면서 인플루엔자 감염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의사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B형 인플루엔자 유형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인구 1000명당 광주 지역의 의사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지난 연말 54.1명에서 지난달에는 14.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내 최대 공기업 중에 하나인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로 옮겨오기 전에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부지 면적이 뒷산까지 포함해 축구장 40여 개를 합한 규모에 이릅니다. 보통 도심 외곽에 넓은 부지를 갖고 있는 복지시설에 한국전력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건 2014년. 하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생기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햇빛을 이용한 생산적 복지 사업을 추진한 건 나주 혁신도시로 본사 이전을 2달여 앞둔 시점. 복지시설 건물 옥상과 부지에 240억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1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부지 임대료와 생산된 전기 판매 수익금이 복지법인의 안정적 재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덜컥 업무 협약부터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한 용역조사에서 설치 용량이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한전은 곧바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어렵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 한전에서 발전 사업을 하는 SPC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한전의 수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곳은 복지법인 78개, 시설은 125개에 이르고 상당수는 한전이 사업을 이미 포기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친환경 농식품의 가치와 장점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시장 확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 조사 결과 친환경 농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비싼 가격이었고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성 부족, 친환경 농산물 정보 부족, 무관심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농식품을 구매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만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연계한 소비 촉진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광주 전남에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점유율 면에선 매우 저조하기만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용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83살의 곽한명 할아버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52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별도로 받고 있어서 자녀들 도움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의존하는 마음이 없어서 참 좋고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나 보다 싶으니까 부담 없어서 좋고.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9억 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자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2007년에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계속 늘면서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1000명이 넘었습니다.
60세의 경우 집값에 따라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88만 원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집값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종신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 점유율은 전국의 2.6%에 불과하고 월 연금 수령액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싸서 연금액이 적고 집을 상속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택 가격이 낮다 보니까 주택연금 지급액이 낮고 또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상속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집값과 그동안 받았던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만큼 손해보는 게 없다며 연금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울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50살 배모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 사고로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견된 비둘기들의 집단 폐사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광주 북구청에서 검사를 의뢰한 비둘기 7마리의 폐사체로 AI 감염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비둘기 집단 폐사체 주변에서 조류 먹이가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독극물 포함 여부를 감식 의뢰한 상태입니다.